안녕하세요. AWS 강좌. 이번 시간에는 SSH 없이 EC2를 관리할 수 있는 세션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WS 상에 EC2를 올려서 사용할 때 이 EC2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SSH를 사용하는데요. 이 SSH를 사용해서 EC2를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것이 키 파일입니다. 이 키 파일은 주로 PEM 확장자로 PT를 사용할 때는 PPK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EC2를 런칭할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이 화면입니다. 네, 키페어. 네, EC2에 로그인하기 위한 키페어를 생성해서 보관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키페어를 사용해서 SSH 로그인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한 명이 여러 개의 다른 EC2를 관리하게 된다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키 파일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EC2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되는 키 파일 숫자도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다른 유저들이 또 EC2에 같이 접속할 경우에는 그 키 파일을 공유해 줘야 돼요.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겠지만 개발자가 여러 명 있고 또 사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키 파일을 다 넘겨주다 보면은 어느샌가 키 파일이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키 파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은 누군가가 원치 않는 사람이 EC2에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요. 또 누가 언제 EC2를 사용했는가, 누가 로그인 했는가도 이 로그들을 보려면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보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다 유출된 키 파일 때문에 해당 키 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인스턴스의 키 파일을 바꿔줘야 되는 것은 덤입니다. 한두 대라면 상관없겠지만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라면은 그 키 파일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라면은 이렇게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스천 호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EC2를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터널링을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즉, 이 EC2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베스천 호스트 EC2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불편한 단점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시스템스 매니저, 세션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완전 관리형 AWS 서비스로 EC2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가상 머신 등을 브라우저 기반의 쉘 또는 AWS CLI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EC2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ID 센터에 있는 것까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AWS상에 위치한 EC2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스템스 매니저 서비스는 굉장히 방대한 서비스예요. 이 시스템스 매니저 서비스가 추구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다수의 인스턴스를 관리할 때 패치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중구난방식으로 각각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시스템스 매니저를 통해서 한 큐에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모든 EC2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거나 모든 EC2들의 인벤토리 스택, 뭐 어떤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AWS 시스템스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스 매니저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세션 매니저인데요. 이 세션 매니저의 장점 및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스턴스에 대해서 원클릭 액세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고요.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콘솔을 열어서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인스턴스에 SSH 연결 없이 또 포트를 열 필요 없이, 즉 서큐리티 그룹에서 따로 포트를 TCP 포트 22번 열 필요 없이 또 베스천 호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를 유지할 필요 없이 인스턴스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IAM 유저 단위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키 파일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백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일일이 로그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IAM 단위로 한 큐에 유저들한테 권한을 주거나 또 권한을 가져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별로 지정된 팀의 인스턴스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IAM이 추구하는 관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또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OS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깅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접속했는지에 대해서 클라우드 트레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A 유저가 무슨 권한으로 어떤 인스턴스 접근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요. 그리고 접속 기록과 사용한 모든 커맨드 및 출력내역 무슨 작업을 했는가 역시 클라우드 와치와 S3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의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브릿지 등과 연동해서 누군가가 인스턴스에 접근했을 때 바로 SNS 통해서 SES를 통해서 이메일을 받아보거나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AWS스러운 이벤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관리자, 특히 데브옵스로서 굉장한 장점으로 유저들을 일일이 컨트롤하고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이벤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나게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EC2를 위한 IAM 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아마존 리눅스 인스턴스에는 SSM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역할만 부여하면 됩니다. 먼저 역할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EC2를 클릭을 하고 정책 중에 SSM이라고 치면은 아마존 EC2 롤 for SSM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따라서 이 롤만 있으면은 my SSM 롤 for instance 이 롤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은 이미 깔려져 있는 SSM 에이전트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 매니저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할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EC2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C2 오늘 실습을 위해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네임만 선택을 하고요. T2 마이크로 괜찮고요. 아까 만들었던 my SSM role for instance를 IAM 역할로 설정을 합니다. 스토리지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태그도 이름만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 인스턴스 SSM 테스트 인스턴스 만들게요. 보안 그룹은 새 그룹을 설정할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22 포트 범위도 아예 놓지는 않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ISSM 테스트 적당한 이름을 설정해 두시고요. 검토를 하고 시작을 누를 텐데요. 이때 기존 키페어 없이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겠지만 without key pair, I can connect this instance only by using instance connect or 패스워드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저희는 SSM 세션 매니저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인스턴스가 올라갈 동안에 저희가 탭을 하나 열어서 SSM을 치면 시스템스 매니저가 뜹니다. 이 시스템스 매니저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쭉 내려서 세션 매니저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시작, 일단 인스턴스가 올라가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올라갈 때까지 잠시 멈추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 됐고요. 자, 시스템스 매니저에 오시면은 이제 세션 시작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가 여기 뜨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인벤토리라든지 다른 세션 매니저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인스턴스에 어떤 그래서 OS가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뜨는데 이렇게 각각 인스턴스들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지만 몇백 개라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아무튼 SSM 인스턴스 저희가 만들었던 인스턴스가 있고 이게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누르고 바로 세션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웹 기반의 콘솔로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C를 누르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푸티를 사용해서 접근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웹 기반의 콘솔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SM 세션 매니저의 로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로그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그룹을 생성하고요. 이름은 SSM 땅이고 이름을 지을게요.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설정에 가셔서 편집을 누르시고요. 쭉 내리시면은 클라우드 와치 로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로깅에 이네블을 누르시고 요 allow only encrypt를 잠깐 해제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만든 로그 그룹이 인크립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이 안 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라면은 이걸 선택을 하고 로그 그룹도 암호화 시키겠죠. 저희는 데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로그 그룹 이름을 넣어서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스트림 세션 로그가 저장된 모드로 바뀌었죠. 자, 우선은 한 번 더 설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시 세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션 시작을 누르시면 똑같은 화면이 뜨고요. 세션을 눌러서 적당한 화면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핑 1.8 이런 식으로 핑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핑을 적당히 찍고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작업 내용이 과연 로깅이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로그 그룹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로깅 내용이 아까 저희가 핑을 찍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세션 누가 접근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SSM 유저가 어떤 인스턴스에 어떤 아이덴티티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도 다 뜨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커맨드를 썼는지도 배시 커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이죠? sudo s dir에 대해서 했던 것들 모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와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SSM 세션 매니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